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6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 2시에 있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체적으로 말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만약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는 부산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를 재보궐선거해야 되는 큰 선거판으로 바뀐다. 그리고 여권의 대선 주자 판도가 바뀐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7명이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므로 수원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무죄가 확정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면은 1심에서는 무죄,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최종 판결이 기대되었던 것인데 7명은 왜 그러면은 이것을 무죄로 봤느냐 하면은 그 사연이 좀 복잡합니다. 이 재판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2018년 5월 KBS 토론회에서 김명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런 일 없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해 6월 MBC 토론회에서도 김명환 후보가 제가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심은 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는 이 지사는 상대 후보의 질문을 불법적인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부인했다. 따라서 강제 입원을 시킨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게 1심의 무죄 판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는 절차의 일부가 진행되었음에도 이재명 지사가 이 절차 개시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또 이 지사가 형의 강제 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절차 일부가 진행된 사실을 숨긴 이 발언은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항소심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다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대법원 다수 의견, 즉 7대 5인데 7명은 어떤 의견이었느냐 하면은 후보자가 일부 허위 사실을 표현해도 사후 검증으로 다뤄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송 토론은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방송 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준비한 자료에 따라 발언하는 연설이나 유인물 배포와 달리 방송 토론의 즉흥성을 감안해야 된다.
적응성을 감안해 가지고 다소 표현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인 것 같다고 하더라도 요것은 상당히 좀 그 현장성 그리고 방송이란 특수성을 감안해서 미리 준비한 문서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그런 판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고 한 그런 공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이 허위 사실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이것은 적극적 거짓말로는 볼 수 없다. 이 지사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 취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서 불법으로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한 다음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답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질문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라고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상당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이재명 씨가 한 말에 허위가 있지만은 이것은 죄로 볼 수 없다 하는 상당히 친절한 이 7명은 이재명 씨에게는 상당히 친절한 법리입니다. 법리 해석입니다. 친절한. 자, 그러면 이 반대 의견을 낸 5명은 어떤 것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학 대법관은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7대 5인데요. 만약 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나는 유죄로 본다 하면 이제 6대 6이 됩니다. 6대 6이면 파기환송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안 되니까. 6대 6일 경우에는 원심이 확정돼가지고 당선 무효가 되는데 한 사람 때문에 이재명 씨가 살았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이 5명 좀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만큼 이 법리 해석의 차이가 아주 미묘했다는 뜻이죠.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5명, 즉 유죄 취지로 본 5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제 입원 관련 발언은 절차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라고 해석을 완전히 달리했습니다. MBC 토론에서의 발언은 상대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토론회 발언에 대해 이 지사가 먼저 발언한 것으로 적극적 돌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 지사는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 독촉했고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독촉을 하고 해가지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절차를 시작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뭉뚱그려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다 하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 독촉한 이런 사실도 없구나 라고 오도하게 만들어서므로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판결이 끝난 뒤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검사 출신 김진태 전 국회의원, 춘천 출신이죠. 전 국회의원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요 한번 소개드릴만 합니다. 김진태 논평. 이재명 재판
법도 양심도 없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났다. 이러려고 대법원을 좌파로 채워놓은 것 아닌가? 여권 대선 주자 하나씩 사라지니 좀 살려놔야겠다고 방향 정하면 일사불란하다. 법도 양심도 없다. 소극적인 거짓말도 단순한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국어사전의 뜻도 상식도 싹 무시한 궤변을 늘어놓는다. 대법원 판례도 바꿨다. 피고인이 일반인이었어도 이렇게 판결했을까? 이러니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소리를 듣는 거다. 앞으로 토론회든 어디든 나와서 거짓말을 해대도 문제가 안 된다. 온 국민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불신사회가 조장된다. 다른 데도 아닌 대법원이 이렇게 만들었다. 무죄 유죄가 7대5라니 아쉬움이 더하다. 대법관 딱 한 명만 제대로 판단했으면 6대6으로 하급심을 파기하지 못했을 거다. 그 7명 중에 명색이 보수 법관이라는 분이 들어가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한 번 사는 인생 좀 소신껏 살 수 없을까? 김진태 씨는 거짓말 아니냐? 뭐 거짓말에 등급이 있느냐? 이 거짓말에 대해서 대부분이 왜 이렇게 아주 알뜰하게 보살펴 주느냐? 이러려고 좌파 다수의 대법원을 만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됨으로써 여권에서는 지금 상당히 대선 구도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씨가 2위를 꾸준하게 달리고 있는데 어쨌든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드라마, 돌출 발언. 이 한국 정치판에는 이 모범적인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이렇게 돌출적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이 대표적인 예인데 과연 이 판결이 정당한 판결이었느냐 하는 것은 좀 진지하게 이 법리 해석을 통해서 한국 법조계에서 논쟁을 한번 해보면 좋은 소재입니다. 거짓말의 한계입니다. 거짓말인데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느냐, 어느 정도는 안 되느냐, 아주 이 미묘한 문제에 걸린 것입니다. 어쨌든 7대5니까 이게 뭡니까? 상당히 갈등이라고 그럴까요? 토론을 요하는 그런 주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